99%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거의 모든 연인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상대방의 성격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가지는 호감과 관심으로 인해 어떤 모습이든 좋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단점 같은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명 콩깍지에 씌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록 많은 것들이 변한다. 연인 관계를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똑같지만 마냥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진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섬세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가려졌던 모습들이 보이며 상대방에게 실망을 한다. 실망은 곧 실증으로 바뀐다. 상대방에게 실증나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 큰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저 성격 차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슬림들 정도.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간단한 이유를 들어 이별을 말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고. 나는 생각해봤다. 그럼 대부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면 그들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을 반복하다가 본인과 딱 들어맞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일까? 성격 차이는 애초에 좁힐 수 없는 거니까 이별해야 하는 거고, 어딘가에 있는 나라는 퍼즐 조각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만나면 되는 걸까? 나 또한 많은 이별을 겪어왔다. 다툼이 잦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별의 이유는 늘 만들기 나름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이번에는 다툼이 없기를, 성격이 잘 맞기를,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인연은 찾아오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각자의 장단점은 있었다. 착한 사람을 만나니 늘 나에게 맞춰주는 상대방을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조금 성격이 있어도 외모를 보고 만나니 다툼이 너무 잦았다.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니 이번엔 이성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늘 우리가 다퉈야 할 이유는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성격이 착했든 나빴든 외모가 나에게 이상형에 가까웠든 멀었든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다퉈도 뒤돌아서면 보고 싶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더 노력해서 맞춰가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고, 사랑이 끝나는 것에도 사실은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이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묻는다면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외모가 좋다고 대답하지는 않는다. 인연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이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도록 마음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결국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는 말을요. 그때 깨달았죠. 이상형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는 내가 본 사람 중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가장 확고한 사람이었다.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자신이 세워둔 명확한 기준에 맞추어서 인연을 만들어갔다.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이상형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다. 이상형을 만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적으로 맞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기분 좋은 만족감을 주었지만 성격이 맞지 않으니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했다. 내면적으로는 이상형이었으나 외면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은 정서적 편안함을 주었고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감이 금방 시들었다고 했다. 외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매번 다투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늘 내 이상형은 명확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정작 외모도 성격도 무엇 하나 내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나 또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상형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꿈꾸는 모습 정도일 뿐이더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아니더라고. 조금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계기를 주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난 뒤 그 후에 알았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상형인지를 말이야. 일단은 사랑에 빠지는 거야. 이상형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겠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 되거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밤,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 외로움에 뒤척이며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떠올라 그만두기로 했다. 누구라도 나의 이상형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고민하고 내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그 이상형에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아 헤맨 것뿐.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사랑에 빠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꿈속에서 그리던 이상형이 내 눈앞을 지나가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질끈 잡을 테니까. 꿈속에서 그리던 이상형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꿈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